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되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철원과 춘천 등 일부 지역은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고성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조립주택 생활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주민들도 임시주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택 복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힘겨운 겨울나기로 인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중앙동을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이름값을 하듯 강원도 전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특히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 날씨를 기록하면서 시민들도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거리 곳곳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일찍 찾아온 추위에 잔뜩 웅크린 모습입니다. 손으로 귀와 입을 막아도 보지만 매서운 바람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철원과 춘천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한낮에도 전날보다 10도가량 낮아지면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기습추위에 시민들은 겨울 채비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고 김장 준비를 위해 서둘러 나온 주부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옷도 다 손질해서 내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치만 이제 김장만 해놓으면 뭐 할 일 다 하잖아요. 주부들은 털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추워 오늘. 삼삼오오 모여 불도 피워보고 천막으로 바람도 가려보지만 긴 겨울을 나야 하는 상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한 12년 장사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좀 많이 없고. 다행히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져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입동인 오늘 철원 기마가 영하 8도로 강원 내륙 곳곳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주에는 여지없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고성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만 주민 1000여 명이 집을 잃었고 그중 절반가량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이 넘도록 임시조립주택 생활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고성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입니다. 산불 이재민 40여 명이 이곳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를 잃은 뒤 컨테이너 생활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처음에 불타고 연기, 먼지, 연기 하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는 폐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이야. 집이라도 얼른 짓고 들어가서 살다가 죽어야지. 지난 4월 대형 산불에 잿더미로 변한 주택은 고성 지역에서만 모두 480여 채, 피해 복구를 위한 주택 신축과 매입 등 지자체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신청은 모두 300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 내역이 복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재민들은 한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을 짓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산불 이재민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고성 지역의 또 다른 마을. 이곳 주민 역시 20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혹시 새로 지금 운동을 하세요? 아니요, 올해는 못 짓고 내년에 지어야지. 뭐 자식이 와서 봐주는 사람은 다 짓지. 나는 힘들어 혼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고성군은 임시 조립주택에 사는 이재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내부 단열이라든가 난방, 보일러, 이제 상하수도 동파 방지 시설 등을 저희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동파 방지용 보온재를 설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년째 계속되는 임시주택 생활에 고성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도 걱정이지만 얼마 전 태풍 미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피해 주민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복구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다가올 겨울나기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삼척의 한 시골 마을. 태풍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얼마 전 임시로 만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마을회관이나 교회 등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임시주택으로 옮긴 겁니다. 생활이 불편한 건 그나마 견디겠지만 겨울 추위를 앞두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좁은 건 좁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우리 살던 집보다는 못하니까 걱정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하니까. 그런 건 뭐 있어도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심정이죠. 응급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마을로 밀려온 토사는 치워졌지만 집을 다시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큰 비가 내릴 경우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안 자체를 높여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태풍으로 집을 잃었지만 주택 복구 지원은 저리융자 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복구 공사가 마무리돼야 집 짓기 공사를 할 수 있어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주택 복구를 가장 우선 과제로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재민에 대해서 임시주거 주택 32동을 지금 공급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20동이 공급이 완료되었고 11월 12일까지 임시주택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복구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특히 하류로 밀려온 토사로 인해 신남항에는 어선들의 통행이 아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곳 신남항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 태풍 미탁으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운 토사만 해도 25톤 덤프트럭 600여 대 분량, 앞으로 3분의 2가량을 더 치워야 합니다. 여기에 날씨와 해상 작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준설 작업은 2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신남천 일대에 제방과 석축을 쌓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조성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공사까지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에 대북 접촉을 승인하면서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는 조만간 북측에 개별 관광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과 만나 규모와 일정 등을 논의하는 등 개별 관광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측의 팩스를 통한 문서 교환 등을 통해 개별 관광 의사를 밝히고 초청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에 공식 초청장이 발송되고 통일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재개 운동본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가 이미 6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내 곳곳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시 중앙동 역시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고 강원 감염 등 역사문화 자원들이 있는 특징을 살려 시민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그리고 풍물시장과 원주 5일장까지 전통시장이 모여 있어 원주 대표 중심지로 활기를 띠었던 원주시 중앙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단구동과 무실동 등 신도심으로 몰리며 한때 6,500여 명이었던 중앙동 인구는 현재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거주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 시장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지금은 시장 점포 10곳 중 4곳이 빈 상황입니다. 최근 이곳 중앙동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총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이 모여있고 문화의 거리가 있는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 브랜드와 상표를 개발하거나 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상점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강원 가명 등 역사 문화자원 주변에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를 옛 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늦은 저녁까지 사람이 붐비는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홍보에 대한 부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주력을 하고 내년 사업에는 그 우리가 말대로 그 도시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어떤 정비 이런 거에 주력을 해서 좀 맞춰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사업 위주의 사업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결정되는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역 대학생들도 이번 사업에 참여합니다. 한라대학생들로 구성된 홍보 기자단이 중앙동 곳곳을 신선한 시각으로 소개해 젊은 층의 구도심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되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 뭐 유튜브라 대세가 있어서 그런 거와 좀 결합해서 뭐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을 살려 지역의 활기를 찾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원주시는 중앙동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봉산동과 학성동 등 구도심 8곳을 연계해 전면적인 구도심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시민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춘천시가 25년 만에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에는 춘천과 시민의 영문 이니셜인 C와 행복도시를 표현한 하트로 구성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을 기념해 지난 1995년 제작된 춘천시 로고. 가운데 녹색 삼각형은 춘천의 중심, 봉이산을 형상화했고 파란색 띠는 소양강과 호반의 도시를 표현했습니다. 민선 7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대외에 춘천을 알리는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소양강 처녀와 당시 춘천시 슬로건을 조합한 도시 브랜드 로맨틱 춘천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로고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엇갈리면서 춘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제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약 9개월 만인 11월 8일 춘천 시민의 날을 맞아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하트 모양, 앞으로 춘천시를 상징할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춘천과 시민의 영문 이니셜인 C를 합쳐 시민이 주인이라는 도시 철학을 표현했다고 춘천시는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가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행복 도시를 하트 모양으로 표현해 삽입했습니다. 파란색은 춘천의 청정한 하늘과 강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문 첫 글자 C자를 땄고요. 그 안에 하트 모양 모티브를 차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춘천을 상징하는 춘천은 시민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랑으로 행복한 도시, 착한 도시, 배려와 나눔이 있는 도시를 뜻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통합 브랜드 선정 과정에도 시민들 의견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4천여 명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중 59%인 2,400여 명이 선정된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공공시설과 현판 등 춘천과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 브랜드를 응용해 춘천만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 개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숲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태백산 국립공원 내 낙엽송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 생태 개선 시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으로 조림한 낙엽송을 점진적으로 베어내고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 수종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태백산 국립공원 내 국유림 63헥타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식생 변화와 생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CJ 헬로 가야 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의 아동 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은 없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을 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의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터널에서 기차가 탈선해서 불이 났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훈련입니다. 8일 강릉선 KTX가 지나는 대관령 터널에서 화재 진압과 승객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된 시간도 눈길을 모으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부러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응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 훈련을 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널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지난 7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수습과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가 착륙 중 랜딩기어 파손으로 활주로를 이탈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건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항공사와 소방서, 군부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만약에 있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성군이 8일 다문화 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은 공연과 명랑운동회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선에는 베트남과 중국, 일본과 카자흐스탄 등 12개 나라에서 온 결혼 이민자 23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해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 지원과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 안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관련 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데요.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는 물론 기존 숙박업소와 농촌 민박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함께 우리들의 안전도 함께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인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밤부터 다시 추워져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이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며 2년 만에 영하권 입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0도, 속초 7도, 홍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15도, 홍천은 16도로 일교차가 최대 18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